네, 저는 지금 벤츠 EQC 400을 충전시키러 전기차 충전소에 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 SUV EQC 400입니다. 전기차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어쩌면 대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벤츠죠. SUV는 차박 열풍과 함께 점점 더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 미국에서는 수많은 세단을 단종시킬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만든 전기로 구동되는 SUV는 상당한 꿀조합 아닐까요? 벤츠 EQC 400은 이러한 대세 요소를 다 갖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QC 400을 충전하면서 내부를 살펴보고 주행은 어떤지 느껴볼게요. 60kW 이런 식으로 출력량이 표시가 되죠. 이 차는 80kWh의 그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0kW짜리 속도의 충전기를 사용하면 1시간 정도면 완충이 된다는 겁니다. 100% 출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은 이 MBUX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대 충전량을 얼마까지 할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EQ에서 이 전기차 메뉴거든요. 충전 옵션에서 출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정할 수 있고요. 최대 충전 상태를 100%로 해도 되지만 80%까지는 급속 충전이 되니까 80%까지 해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설정값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시동이 꺼졌을 때 표시하게 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BUX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MBUX가 적용된 이후로는 다 터치 스크린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거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EQ에서 전기차 메뉴, 충전 이런 것도 있고요. 라디오, 인포테인먼트, 웰빙 이런 재밌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앱, 차량 기본 설정, 이거에서 출발하면 자동으로 차량 문이 잠기게 된다든가 이러한 기본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 운전대의 왼쪽 말고 오른쪽에 보면 이쪽 요거를 움직이면, 네,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죠. 스티어링 휠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에 트랙패드를 사용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입력을 한다. 이거를 트랙패드에서 글씨를 직접 쓰면 또 좋죠. 여기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글로 바꾸면, 네, 한글로 돼 있죠. 그 상태에서 필기로 바꾸면 남, 옆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손을 뻗기엔 좀 머니까 패드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서울역을 해보겠습니다. 유리라고 나오네요. 옆 이런 식으로 패드를 통해서도, 패드는 이런 거를 필기 인식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음성 인식도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강남역을 다시 해볼까요? 강남역. 음성 인식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MBUX를 살펴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을 제어하는 거라면, 왼쪽에 있는 버튼, 이 계기판을 제어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쪽 왼쪽으로 누르면 홈으로 나갈 수 있고, 네, 트립, 오른쪽으로 하면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이런 게 다 있죠. 그래서 트립에서는 주행 가능 거리와 연비, 연비 운전 게이지, 트립 컴퓨터, 리셋 트립 컴퓨터, 현재 속도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고 디자인을 통해서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클래식이 우리 흔히 생각하는 벤츠의 계기판이죠. 최고 속도 200km까지 표시가 되네요. 그리고 오른쪽 재밌는 게 이 위쪽 반원은 지금 파워고 아래쪽 반원은 얼마나 충전이 잘 되는지,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위로 이렇게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게 RPM 게이지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RPM 게이지는 발을 뗐을 때는 그냥 뭐 공회전 상태로 800 RPM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리젠, 그러니까 회생제동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가가지고 충전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클래식한 계기판이고, 프로그레시브 진보적인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바늘이 있는 부분만 점진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스포츠는 노란색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쁜 프로그레시브를 선택하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을 조절할 수 있고요. 왼쪽은 고정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저 오른쪽 원에 활성화가 됐죠. 이걸 내리게 되면 여기 오른쪽 원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 있고, 이렇게 트립 컴퓨터를 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내비게이션, 오른쪽 트립 컴퓨터, 혹은 가운데 트립 컴퓨터, 오른쪽 내비게이션, 혹은 오른쪽에 RPM 게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하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운전석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 칼럼은 기어를 바꾸게 되는 기어 시프터고, 왼쪽은 깜빡이랑 이게 돌리게 되면 와이퍼가 되고, 여기 안쪽에 뒤쪽 와이퍼까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차량이 다 오토라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벤츠는 아마 스텔스 차량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강제로 전조등을 켜주게 되고, 왼쪽 하면 미등,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상주차했을 때 왼쪽 등만 켜주거나 오른쪽 등만 켜주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손잡이 쪽에는 뭐 여기 잠금 버튼 있고, 여기 당연히 창문 다 원터치 자동입니다. 그리고 뭐 3가지 정도의 메모리 시트, 그리고 가장 위에 머리 쪽은 이거 위아래로 하면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절이 자동으로 되죠. 열선 시트 되고요. 여기 쿨링은 들어가지 않은 옵션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을 살펴보면 이쪽에 시동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보이면 바람이 많이 나오게 되죠. 심플하게 여기 공조장치만 설정할 수 있고요. 요 밑에는 뭐 전화, 내비, 라디오, 미디어, 뭐 이 자동차 설정 요 정도까지 있는데, 근데 여기 보조장치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경고등이 있고요. 시동을 켜고 메뉴를 누르게 되면 공조장치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전 벤츠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송풍 모드가 3가지로 좀 다양해졌는데, 미디엄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 디퓨즈는 퍼지게 하는 바람을 내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포커스하면 그러면 사람 쪽으로 집중해주는 바람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 색이나 방향도 좀 개인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재밌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 전까지 벤츠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요거는 뒤에 열선 들어오는 건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리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려면 당연히 블루투스 무선 연결은 당연히 지원되고, 유선으로 연결하려면 USB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즘 차라서 그런가 USB-A 타입이 아니라 USB-C 타입만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USB-C랑 USB-A를 같이 혼용하고 있는 차량도 있는데, 여기 이쪽에도 포트가 있거든요. 이쪽에도 또한 USB-C 타입 포트만 2개 있을 뿐, 이 차에는 어디에도 USB-A 타입 포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휴대폰을 올려놓게 되면 여기 표시 보이시죠? 무선 충전이 지원됩니다.
EQC만큼 뒷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진 않지만 충분히 앞자리까지 주먹 2개 정도의 간격이 있는 만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송풍구 공조 장치가 있다는 것이 편하네요. 여기 이렇게 바람량도 조절할 수 있고 온도도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렇게 온도를 내리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따뜻하게 올려주면 빨간색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무드가 괜찮네요. 이쪽이 어둡다? 그럴 땐 이쪽에 이렇게 눌러서 독서등을 켤 수 있어요. 뒤쪽이 한결 밝아졌죠? 그리고 뒷자리에서도 스마트폰 충전하는 포트가 없으면 이상하겠죠?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내렸을 때 또한 충전 포트가 USB-C 타입이 2개 지원됩니다.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그래서 충전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세세한 것에 집중하는 게 역시 벤츠답다 싶은 게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요, 발밑까지 잘 비추라고 이렇게 발 밑에도 불을 따로 켜주는 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한 모습이 역시 차로 오랫동안 만들어 온 브랜드답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뒷자리에 충전 포트, 공조장치, 스피커가 있음 물론 또한 이렇게 열선까지 작동시킬 수 있어서 뒤에 있어도 절대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화면 정도 없다 뿐이지, 근데 요즘 스마트폰 보지 여기 있는 화면 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충전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 흐름에서 저렇게 바깥으로부터 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 앞뒤에 모터가 2개 있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적은 출력이 필요할 때는 앞쪽 모터만 사용된다는 게 보이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앞뒤 모터가 어떻게 나와서 사륜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보여주는 것도 재미있는 옵션입니다. 네, 회생제동이 되는 게 보이고, 밟으면 앞바퀴로 출력을 보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경사로 올라갈 건데, 이렇게 출력이 많이 필요하면 뒷바퀴까지 출력을 보내는 게 보입니다. 테슬라나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보통 4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이 차는 300km를 조금 넘는다고 하죠. 이 차가 가진 배터리 용량이 80kWh인데, 그래서 공인 연비는 kWh당 3.2km를 달릴 수 있어서 단순히 3.2 곱하기 80이라면 256km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1회당 309km라고 하죠. 여기 출발 후에도 3.7km, 그리고 리셋 후 8,000km를 달린 걸로 봤을 때도 kWh당 3.9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만약에 4km를 달릴 수 있으면 거기다 80을 곱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320km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달려도 한 320km 정도 달리면 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짧은 주행 거리가 이 차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 차가 차량 크기도 살짝 크고 배터리도 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제원상 공차 중량이 2,440kg이라고 해요.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2.5톤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은 건 단점인데, 그래도 또 출력은 단순 환산으로 407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려 400마력이 넘는다고 해서 풀가속을 하면 쭉쭉 뽑아주는 펀치력이 진짜 상당하다고 느껴져요. 풀가속을 한번 밟아보면요, 오! 이렇게 확 빨라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로서의 주행 가는 거리보다는 강력한 펀치력이 장점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연비는 조금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충전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라서 볼트 같은 차량, 전비 좋은 차량은 배터리 용량은 60kWh로 좀 더 적은데 80kWh짜리 이 EQC400도 충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조금 그렇게 불만족스럽진 않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강력한 파워에 더해 이 차의 장점은 다양한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ESP 말고 차량 기타 어시스트 기능이라든가 스티어링 어시스트로 스티어링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다 있고요. 네, 자동 주차라든가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그러니까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핸들을 돌려주고, 능동형 브레이크, 이거는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정차까지 완전하게 차량이 해주고요. 하지만 진짜 완전하게 차에게 운전을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대단한 진보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사실상 없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왼쪽에 패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플러스 패들이 오른쪽, 마이너스 패들 왼쪽 해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좀 더 회생제동을 많이 사용하고, 플러스를 하면 밟는 것보다 좀 더 속도가 더 빨리 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엑셀만 통해 가지고 엑셀 떼면 멈추고 밟으면 가는 그런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거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 부재의 아쉬움을 반자율 주행이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00마력으로 되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려 2.5톤에 달하는 이 차가 제로 100이 5.1초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밟아보면 뒤로 목이 확 쏠리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전기차다 보니까 최고 속력은 막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속 180km까지가 최고 속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80%나 충전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고사하고 264km밖에 안 나오죠. 이 정도 가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이 굉장히 승차감이 부드럽고 저는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요. 다만 차가 무겁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과속 방지 턱을 빠르게 지나가면 그때는 충격을 좀 전해주긴 하는 편입니다. 주행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스포트, 이코, 컴포트,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게 스포트 모드를 설정하면 루프 적재 불가능하다고 재밌는 메시지를 띄워주죠. 역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지붕에 뭐 싣지 말라고 차량에 알려준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네, 약간의 출렁거림과 부드러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감을 보여주고요. 약간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크루즈 컨트롤 35km로 세팅이 되었죠. 지금 발을 뗀 상태에서 저절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 정지까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요. 오토홀드 상태도 유지해 주는데, 앞차가 출발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거를 한번 건드리거나 엑셀 한 번만 움직여주면 거의 그러면 다시 반자율 주행이 시작됩니다. 라디오 음질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옆에서 살짝 끼어드는 저런 택시는 지금 거의 반자율 주행을 켜놨는데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 반자율 주행을 하더라도 분명히 신경 써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C400 4매틱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주행거리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차는 좀 아쉬울 겁니다. 가격이 1억 원을 살짝 넘고 주행 가는 거리는 겨우 309km니까 말이죠. 몇천만 원 더 저렴한 테슬라 모델 3, 쉐비 볼트, 현대 코나 EV 등이 전부 주행거리 400km를 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EQC와 비교하기엔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죠.
테슬라 SUV 모델 X는 비교하기에 너무 비싼 모델이고 비슷한 SUV는 아우디 e-트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을 주고 300km밖에 못 가는 차를 선택하긴 부담스럽다고요? 혹시 비슷한 가격대의 엔진차 중에 400마력이 넘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5.1초 만에 주파하는 차량이 있을까요? 포르쉐 마칸 GTS가 비슷한 성능과 가격이지만 400마력을 넘진 않아요. 연비가 매우 나쁜 머스탱이나 카마로 같은 미국 스포츠카가 아니면 1억 원 정도의 400마력의 힘을 가진 차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전기 SUV를 자동차 제작 노하우가 풍부한 벤츠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EQC400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디노였고요. 오늘 만나본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EQC400 4매틱이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볼 수 있어요. 안녕.